TKO가 AEW 직관이란 뉴스인데요. WWE 모 회사 TKO 관계자들이 최근 AEW 다이너마이트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의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라스베가스 펄시어터에서 열린 다이너마이트에 TKO 관계자들이 직접 티켓을 구입해 참석했습니다. 다만 비밀회의나 양사의 합병, AEW 선수와의 접촉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AEW 라이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EW 경연진 역시 공연이 끝날 때까지 TKO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WE와 UFC를 거느린 TKO 관계자들이 경쟁사 AEW의 현장을 직접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AEW로 치면은 AEW 뭐 토니 칸, 영벅스 2명, 그리고 이제 프로레슬링 티스의 사장 라이언 발칸 뭐 이런 애들이 로우에 간 거야. 거의 그 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TKO 간부들이 AEW를 보고 왔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냥 겸사겸사해서 그냥 보러 간 것 같은데, 그죠? 또 재밌는 거는 몇 주 전에 화제가 됐었던 관중 피켓 중에 TKO Fierce AEW라는 피켓이 되게 화제였거든. 한 달 전, 2달 전에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번 주에 진짜로 TKO가 AEW를 보러 갔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실인 것 같아요. 코디의 흑화 신호탄. 코디 로즈가 랜디 오튼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폴 헤이먼과 손잡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닉 알디스는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전까지 두 사람이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할 경우에는 향후 월드 타이틀 도전권을 박탈하겠다 라고 경고했고, 코디는 이를 지키면서 오턴을 반드시 꺾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디가 폴 헤이먼의 대표적인 문구인 예측이 아니라 스포일러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지는 브록 레스너의 은퇴 이후에 헤이먼이 고정적인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 코디가 새로운 폴 헤이먼 가이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WE가 이전에도 코디의 악역 전환을 여러 차례 암시했던 만큼 헤이먼과 손잡는 더욱 어둡고 계산적인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로 변화한다면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이번 프로모를 바탕으로 한 추측입니다. 여기 이제 폴 헤이먼의 고정적인 고객이 없다. 얼마 전에 그 브론 브레이커가 오바페미와의 공격을 하려고 하자 폴 헤이먼이 너 지금 오바페미 때리면 나를 잃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되는 대진을 아끼려는 폴 헤이먼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브론 브레이커와의 이별을 암시했었는데, 코디 로즈는 이거는 예측이 아니야, 프레딕션이 아니라 이건 스포일러야 라고 하는 폴 헤이먼의 유행어를 썼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코디 로즈하고 폴 헤이먼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놈의 랜디 너무 지겨워 확실히. 근데 이번 스맥다운도 그 대사로 시작하긴 했어. 이게 근데 뭐 폴 헤이먼하고 악역 전환을 할 거다 이거를 100% 확인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거는 코디 로즈가 좀 굉장히 악독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앞에 있는 대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레전드 킬러는 그래서 누가 죽일 건데, 내가 죽일 거다, 내가 레전드 킬러를 죽일 거다,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스포일러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악독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코디 로즈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당하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카리스마 있는 탑의 위치에서 하는 악역을 우리는 아직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샘이 결국 타락했다라는 리뷰인데요. 세미 제인이 마침내 악역으로 돌아섰습니다. CM 펑크와 케빈 오웬스의 WWE 챔피언십 경기에서 오웬스가 스터너를 성공시켰지만 심판이 쓰러져 핀폴을 세지 못했습니다. 이때 세미가 나타나 펑크를 공격한 뒤 심판을 깨우며 오랜 친구 오웬스를 돕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웬스가 WWE 챔피언십 벨트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세미가 직접 벨트로 오웬스도 공격했고 펑크가 GTS를 성공시키며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이번 악역 전환은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 지난 1년과 이어진 스토리의 결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드루 맥킨타이어와 캐리언 크로스는 계속해서 세미의 착한 성격 때문에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고 지적해왔고, 결국 세미가 그 말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오웬스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도덕성을 세미가 오히려 나약함으로 바라봤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나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기보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냉혹해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캐릭터로 변화했습니다. 캐나다 관중들까지 세미는 구리다 라는 거대한 챈트를 보내면서 악역 전환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현재 리뷰를 제가 가져오는 건데, 현재에서는 항상 세미가 본인을 나쁘다고 받아들이지 않잖아. 되게 모순된 이미지, 가식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버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악역이 됐다라고 현재는 보는 것 같아요. 난 근데 사실 예전부터 악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어쨌든 고향 하나쯤 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퀘벡도 있고, 퀘벡인데 이제 뭐 토론토였으니까. 세미 손 진짜로 부러졌다. 세미 제인의 손 부상이 단순한 WWE 각본이 아닌 실제 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PW 인사이더의 마이크 존슨에 따르면 세미는 실제로 손뼈가 골절된 상황이며 WWE는 이를 현재 스토리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미 역시 8월 7일 스맥다운에서 CM 펑크와 대치하며 자신의 손뼈가 부러졌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역시 세미가 아직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장치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복귀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손뼈가 부러졌다, 스토리 라인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맥에서 세미를 절대 뺄 수 없어서 개근 중인 듯. 아니 그러면 케빈 오웬스를 방해했으면 케빈 오웬스는 세미 제인이랑 경기할 것처럼 이렇게 현지 리뷰 사이트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손뼈가 부러지면 경기를 못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잘 모르겠네. 뼈 붙는데 한두 달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두 달이면 되면은 케빈 오웬스는 펑크한테 지고 세미 제인이 미운데, 세미 제인이 한두 달 경기 못하면 케빈 오웬스는 뭐하냐 이거지. 분탕만 치려나 보네 몇 달 동안. 이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다음 주에 케빈 오웬스가 세미 제인을 누가 봐도 몇 달 동안 못 나올 것처럼 패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케빈 오웬스도 감정적으로 복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을 해봐요. 어차피 제 바람대로 되진 않겠지만, 스맥 농가 살리는 거는 세미라서 세미를 빼면 안 된다, 그것도 맞죠. 솔로 굿즈 터졌다라는 뉴스입니다. 솔로시코어의 선역 전환이 상품 판매에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슬보츠 라디오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솔로 관련 상품 판매가 상승했으며 특히 새롭게 출시된 펑코팝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WE 역시 앞으로 몇 주 동안 솔로의 새로운 퓨퓨 관련 상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중 반응에 이어 상품 판매까지 상승하면서 솔로의 선역 푸시가 더욱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쨌든 이 펑코팝 2등신 장난감이 있거든요. 이 2등신 장난감이 서브컬처, 뭐 유명 만화 캐릭터, 게임 뭐 어쩌고 뭐 다 나와요. 스포츠 스타 뭐 어쩌고 다 나오는데, 솔로시코어의 펑코팝이 잘 팔리고 있다. 티셔츠도 잘 팔리고 있다. 퓨퓨 이거 유행어 터졌으니까 퓨퓨 관련 상품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솔로가 티셔츠가 앞으로 더 잘 팔릴 거고, 늘 얘기하지만 티셔츠가 계속 팔리면 선수에게 푸시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시코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다. 약간 테마곡에 퓨퓨를 살리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고. 테마곡 지금 좋은데 퓨퓨 넣은 걸 꼭 봐야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뇌절은 예술이기 때문에 떨떨이의 예술을 보고 싶어요. 솔로시코아 퓨퓨 팬아트 퍼왔죠? 저희도 이거 2부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솔로시코아도 이걸 봤나봐. 이걸 퍼왔어요. 지금 솔로시코아가 또 퓨퓨 굿즈가 개발된다 합니다. 퓨퓨 리뎀션 2 솔로시코아 프레젠트. 퓨퓨 리뎀션 요즘 난리 났어요. 솔로 레드데드 리뎀션 패러디 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퓨퓨 리뎀션 이거는 PS 솔로 스카이워크. Now this is your warning shot. 합성 잘했네. 진짜 한 솔로였던 거야. 그래서 지금 질라파2 이번 NXT 때 등장했을 때 더 락에 오마주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죠? 저도 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현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목걸이가 우마가의 얼굴입니다. 우마가의 얼굴, 본인의 아버지의 얼굴을 목걸이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디에나 있는 사모아인 짤인데요. 로우에는 블러드라인이 있고요. NXT에는 질라파2가 있고요. 스맥다운에는 MFT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사모아인이 있다. tonga도 똑같은 폴리네시안 계열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사모아인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모안 보존의 법칙. 네, 그렇죠. 로우에는 되락이 있고 늑트에는 구구라키가 있네. 그러니까 드라곤우프 왜 떠났나 라는 뉴스인데요. 오랜만에 제 그림을 한번 퍼봤고요. 일리아 드라곤우프가 WWE하고 재계약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여러 이유가 거론됐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에 따르면 WWE는 드라곤우프를 붙잡길 원했고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복귀를 두고 양측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곤우프는 결국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활용 방식입니다. US 챔피언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드라곤우프는 3월 이후에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로얄 럼블에서는 브록 레스너가 그의 공격을 거의 받아주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WWE가 다른 선수들까지 비슷한 장면이 반복시키면서 그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WWE는 수년간 군터와 드라곤우프의 재대결을 암시했지만 결국 성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몇 주 전 드라곤우프를 메인 이벤트급의 선수로 보지 않는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가 드라곤우프 본인이 직접 밝힌 재계약 거부 사유가 아니며 원문이 그의 상황을 토대로 제시한 분석입니다. 현재는 AW 행 가능성도 루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드라곤우프는 판매되는 상품도 한두 종류에 불과해 현재 WWE 우선순위에 포함된 선수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많은 슈퍼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머니볼 데이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표가 좋지 않다. 일리아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표가 좋지 않은 애들은 못 나올 수가 있다. 일리아가 실제로 상품이 몇 개밖에 없다. 이 선수가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분량에 비해 상품 판매량이 어떤지 얘가 돈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일리아가 그 빅데이터 시스템에 만족시키지 못했다 라는 뉴스가 또 있고요. 현지에서는 제가 또 계속해서 보도해드린 특종으로는 일리아는 지금 텔레비전에서 푸시받지 못하고 있는 선수랑 다른 입장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거든요. 얘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얘는 한국계 여자친구하고 세계의 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푸시를 못 받고 있는 다른 애들이랑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는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한 다음 주에 바로 방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일리아가 본인의 위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럴 되는지 상품 판매량이 잘 되는지 그 머니볼 시스템이 일리아가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수년간 일리아하고 군터를 할 것처럼 했는데 안 했잖아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방면으로 크냐면 했는데 메인 로스터에서 했는데 메인 로스터 유럽 투어에서 했어요. 근데 그 유럽 투어에서 군터하고 했는데 거기서 부상당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리아를 쓸 마음이 있었던 거지. 일리아를 크게 쓸 마음이 있었고 유럽 투어에서 군터랑 경기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한 걸 수도 있지. 유럽이니까. 원래는 하우스쇼는 메인 로스터에서 할 거를 미리 연습하잖아. 그래서 아마도 군터하고 메인 로스터 경기를 빨리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군터하고 드라곤우프하고 유럽 하우스쇼에서 해보고 반응 좋으면 로우에서 대립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하필 군터하고 경기하다가 부상당했죠. 예. 그때 모멘텀이 확 꺾였어. 악기똥 대진인 거 직감하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경기 도중에 부상당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운칠기삼이야 확실히. 그러고 나서 스맥다운에서 US 챔피언이 됐는데 그 US 챔피언 된 것도 WWE가 밀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게 세미 제인 본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대요. 내가 지금 갖고 있어봤자 뭐하겠냐. 난 어차피 2선 타이틀 숱하게 많이 먹었는데 US 챔피언 오래 갖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 나는 일리아가 이번에 복귀하게 됐으니까 일리아한테 져주겠다. 아주 강력하게 세미 제인이 각본진에게 요청해서 US 챔피언이 된 거지. WWE가 일리아를 밀어주려는 생각으로 US 챔피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겠지. 챔피언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안 밀어줄 거라서 안 줄 거야 이 정도까지 아니었겠지. 하지만 세미 제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US 챔피언까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WE는 애초에 일리아를 밀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유럽 투어 때 부상당한 이후로 좀 나락을 많이 갔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리아 관련해가지고 방출된 날 저도 좀 많이 열받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팬인 이상 저도 일리아에게서 많이 받았고 일리아도 저한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에 일리아 그림 한 8개를 싹 올렸거든요.
일리아가 다 읽고 나서 하트를 눌러주긴 했는데 서로 뭐 따로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인연이 있는 선수가 방출되고 나서 바로 너 나랑 티셔츠 만들래?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좀 상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 저도 따로 메시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머천다이즈 부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컴백할 때도 프로필 사진 나한테 부탁해서 컴백할 때 당시에 푸사를 준비했거든. 그래서 다음에 또 뭐 후속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E는 하드히터한테 좀 힘든 무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세미제인하고 일리아에 엄청난 명승부가 있었잖아. 엄청난 하드히팅이 있었고 아마 그 이후로 그 경기를 뛰어넘는 하드히팅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뒤로 일리아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니칸도 눈독이란 뉴스인데요. 토니칸이 WWE를 떠난 일리아 드라구노프를 높게 평가하며 AEW 영입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토니칸은 링 오브 어너 데스 비포 디스아너 종료 후에 기자회견에서 드라구노프 영입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일리아 드라구노프와 WWE의 계약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일리아가 대단한 레슬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WWE 계약은 8월 20일 만료됐으며 90일 경쟁 금지 기간도 적용되지가 않아 바로 다른 단체하고 협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AEW 역시 유력한 행성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토니칸과 드래곤오프의 계약 협상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스 비포 디스아너라고 링 오브 어너 페이퍼뷰가 저번 주말에 끝났고 링 오브 어너 AEW 둘 다 페이퍼뷰가 끝나고 나면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일리아도 떡떡이랑 이별했대요. 혹시 일리아 주워오실 생각이 있나요? 하니까 이제 토니칸이 정확한 WWE와의 계약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엄청난 레슬러인 건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드러냈다. 이 정도의 뉴스입니다. AEW는 선수가 너무 많던데 그냥 양단체가 다 똑같아요. 예, 양단체 다 선수가 더럽게 많고요. 그 좋은 선수들을 더럽게 활용 못하고 있어요. 양단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래곤오프가 AEW 쪽에 더 어울리는 선수인 건 맞죠. 일리아는 바로 올인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뭐 토니칸이 말을 아끼고 있긴 합니다만은 나츠가 휴방하면 레슬링계에 큰 사건이 터진다는 후문이 있다. 그니까 말이야, 일리아 드래곤오프 내가 제일 얘기 잘할 수 있는 뉴스가 터졌는데 어떻게 휴방하는 날 딱 일리아가 터지대? 저도 당황스러워요. 또 토마스 치안파의 최근 인스타그램 게시물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일리아가 AEW 왔으면 좋겠다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죠. 그렇죠. 빨리 와 친구야. 우리 또 여기서 피 터지게 경기해보자. 이쯤 되면 무조건 애우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리아 가는 거면 쉐이머스도 가면 좋을 듯. 하드히팅 듀오. 그래서 2019년에는 카일 플래처하고 일리아 드래곤오프가 경기했었습니다. 이때는 카일 플래처가 무명이었죠. 무명. 이때는 일리아도 유명했고, 그래서 프로그레스라고 영국의 유명 단체죠. 프로그레스에서 경기했었고 카일 플래처가 졌었죠. 네, 카일 플래처가 졌던. 근데 카일 플래처도 원하는 거지. 일리아가 왔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지. 가르가노 WWE하고 끝났냐라는 뉴스인데요. 가르가노는 수개월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한 채 최근 텔레비전에서는 의욕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등 제대로 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 누워있죠. 그런 가운데 가르가노가 자신의 X, 트위터, 프로필에서 WWE하고 관련된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외부 출연 및 경기 섭외를 받고 있는 이메일을 추가하면서 계약 만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최근 자신이 2022년 4년 만에 WWE로 복귀했던 당시 영상을 다시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갈가노와의 계약 만료나 WWE 퇴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변화로 그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르가노 X를 가보면 알겠지만 가르가노가 이제 WWE 레슬러라는 문구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몇몇이 얘 요즘 누워있던데 얘 SNS 한번 가볼까? 하고 가봤는데 WWE 레슬러라는 문구가 없잖아!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떤 거야 몇몇이. 근데 원래도 없었습니다. 예, 원래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 쎄한 구석은 뭐냐면 보통 WWE 선수들은 이렇게 이 비즈니스 컨택 이메일을 남겨놓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인디 레슬러들 아니면 WWE하고 이별한 레슬러들이
보통 이걸 많이 써놔요. 본인의 외부 행사 이메일을 남겨놓지 않아. WWE 레슬러들은 거의 안 남겨놔. 근데 이거조차도 원래 있었어요. 이거조차도 원래 있었고 WWE 레슬러라는 문구도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가노는 딱히 뭐 바꾼 게 없어요. 바꾼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의혹이 남는 점은 바로 요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WWE 레슬러도 프로레슬링 티스에서 상품을 팔지 않아요. 그 어느 WWE 레슬러도 프로레슬링 티스닷컴에서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근데 갈가노는 지금 이걸 팔고 있다. 이게 조금 기괴한 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갈가노가 이걸 WWE에게서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팔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 만료가 다 돼가면서 배짱을 부리는 건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문제기는 해. 근데 이 뉴스는 현재의 호들갑이 맞아요. 이 뉴스는 현재의 호들갑이 많고 이걸 바이오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필상의 바이오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 2주 동안 눕방마저 사라졌음. 그니까 아니 이제 눕방마저 안 해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드업과 서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게 세미 제인이 너만이 나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는 내 친구였어. 너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세미 제인이. 그랬기 때문에 세미 제인이 한 번쯤 도전권을 줬다면 어땠을까. 나랑 타이틀전 할래? 갈거노가 벌떡 일어나는 거지. 그랬다면 진짜 도파민 딱 돋으면서 둘이 명경기 뚜딱하고 세미 제인이 방어전 한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 계속 누웠으면 중년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요. 또 갈가노가 WWE랑 끝난 것 같다라고 이제 설레발 칠 때 당시에 계정의 게시물이에요. WWE 선수라는 이름이 없어. 여기 WWE 선수라고 써진 게 없어. 이렇게 설레발 치던 당시에 게시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원래 없었어요. 원래. WWE 레슬러라고 안 쓰면 WWE하고 끝나는 거냐? 그러면 코디 로즈도 끝나는 거냐? 라는 게시물이에요. 특종입니다. 코디 로즈는 더 이상 WWE 슈퍼스타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바이오에. 그래서 코디 로즈도 WWE 떠나는 걸까요? 라고 써있는 트윗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도 갈가노도 WWE 레슬러라고 원래 안 써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도 없었다. 이러면 코디 로즈도 그럼 WWE랑 끝난 거 아니냐라는 트윗이에요. 현재의 호들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가노 모두가 사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복잡한데 아예 또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기엔 또 묘한 구석이 있어서 비슷한 뉴스인데요. 멜로는 괜찮다라는 뉴스입니다. 파이터 포 셀렉트 션 로세븐 헤이즈가 WWE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헤이즈는 믿을 수 있고 프로의식이 뛰어나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WWE가 특정 선수에게 본격적으로 투자하기까지 지나치게 오래 기다린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NXT 시절에는 숀 마이클스가 특히 높게 평가했던 선수지만 숀의 평가가 반드시 트리플 H의 평가와 동일할 수 없다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예리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NXT 때 중계에서도 대놓고 언급했는데 이 숀 마이클스의 아들로 불렸던 카멜로 헤이즈거든. 근데 숀 마이클스의 아들일 지언정 메인 로스터에서도 높게 평가될 수는 없다. 트리플 H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게 좀 핵심을 찌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카멜로가 버려지는 건 아니다. 카멜로는 여전히 믿고 쓸 수 있는 중간급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US 챔피언이 좀 잘못된 사람한테 간 것 같아서 물론 베론 코빈이 WWE랑 계약을 했고 새로 계약한 이상 어쨌든 부스트를 받을 자격은 있으니까 US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이전에는 US 챔피언십의 위치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뭐 세미 제인이 갖고 있을 때부터 최고의 명승부를 뽑을 수 있는 애들이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는 명승부 제조기, 매주 명승부가 일어나는 디비전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래서 카멜로 헤이즈, 일리아 드라고노프 이런 애들이 꾸준히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베론 코빈처럼 최고의 경기를 꼽기에는 좀 애매한 애가 갖고 있게 되면서 US 챔피언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고 나서 카멜로 헤이즈도 그냥 고향에서 경기에서 젖자 싸우는 정도로 묻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앵글 잡아먹은 값은 해야지 베론 코빈. 그러니까요.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쉬워. 다음 뉴스입니다. 10월 대이탈 예고 라는 뉴스인데요. 일리아 드라고노프가 WWE 떠난 데 이어 오는 10월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의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현재 텔레비전에 출연하지 않고 있는 여러 선수들의 계약이 10월 만료 예정입니다. 물론 WWE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선수들에게 낮은 조건의 재계약을 제시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떠나는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선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10월 최근 WWE 메인 로스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WWE 많은 선수들이 이탈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탈할 건데 지금 뭐 베일리를 필두로 10월에 계약을 만료되는 선수들이 이탈할 수가 있다 이런 뉴스예요. 지금 자르면 내년 3시간 스맥 때 또 사람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많죠. 후보가 너무 많은데 그것도 맞고요. 조르딘, 그레이스, 뭐 리키, 세인츠 뭐 못 나오고 있는 애도 너무 많아가지고 악순환이요. 근데 업계의 악순환이라기보다는 업계의 순리라고 보여지고 이게 뭐 트리플 H 에라뿐만 아니라 빈스 때부터 너무 많이 늘 있던 일이잖아. 늘 20년 30년 동안 늘 보던 그림이라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WWE는 질라파투, 나라쿠, 비케스, 마이크 산타나, 베런 코빈, 히로무를 영입했고요. 쉐이머스, 알리스터 블랙, 토마스 치암파, 일리아, 뉴데이, 카이리 세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영입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현지에서 말이 많아요. 참 어려운 문제 같아. 지금 들여온 애들도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나간 애들도 아쉬운 애들도 있고 다 근데 뭐랄까 잘 들여왔으면 잘 들여왔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본 애들이 다 굳이 지금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잘해낸다면 할 말이 없죠. 또 쉐이머스, 알리스터 블랙, 토마스, 뭐 일리아, 뉴데이, 카이리 막 다 너무 아까운 애들이잖아. 근데 뭐 늘 크크 이러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 영입이란 게 캐릭터 확실한 애들이 다 나갔네. 그니까 코빈은 나쁘지 않고 비케스가 애매함. 나는 코빈 난 코빈 좀 별로예요. 코빈이 좀 별로고 그래도 뭐 마이크 산타나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저는 사실 그나마 히로무? 히로무는 실제로 무게성일 때 링 오브 오너로 무사수행 왔을 때 그때 약간 티킹 타임밤 캐릭터가 미국 유학 시절에 만들어졌거든. 히로무 지금의 이 티킹 타임밤이 영라이온에서 미국 유학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히로무가 미국 인디 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서 미국 무대를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히로무 오히려 되게 막 익살스러운 컬트적인 인기를 끌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 히로무가 저는 여기서 히로무랑 질라파투 정도 좋게 영입한 것 같고 아쉬운 거는 당연히 일리아 토마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아 토마소 뭐 카이리 세인 이 정도 아쉬운 것 같아. 알리스터 블랙도 좀 많이 아쉽고 쉐이머스는 인컨을 못 먹은 게 아쉽긴 한데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쿄키는 실제로 17년 도미니언 때 상품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품성이 좀 있어요. 캐릭터가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실존하는 일본 캐릭터랑 협업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겠지만서도 여전히 상품을 팔 수 있을 것 같아. 2026년에 계약한 사람들 비케스, 코빈, 릴야티 재계약했죠 이번에. 릴야티, 데나우젠. 2026년에 이별한 사람들 쉐이머스, 카이리 세인, 일리아, 코피, 알리스터 블랙까지. 참 일리아랑 알리스터 블랙이랑 카이리는 좀 아쉬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다음 뉴스입니다. 히로무 이름 뺏겼다. 신스케 나카무라의 새로운 파트너가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전 신일본 프로레슬러 히로무 타카하시를 새로운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WWE에서는 기존 이름 대신 쿄키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 팀 이름은 바쿠사이로 불리게 됩니다. 바쿠사이는 등장과 동시에 WWE 태그팀 챔피언 MFT를 첫 번째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히로무와 통가 형제 사이에서는 신일본 시절부터 이어진 역사가 있어서 WWE가 이를 활용해 곧바로 태그팀 타이틀 전선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히로무 타카하시라는 이름을 굳이 쿄키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쿄키는 광기 또는 정신 나간 상태를 의미해 캐릭터에는 어울리지만 이미 신일본에서 상당한 명성을 쌓은 선수에게 불필요한 개명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히로무라는 이름을 알 사람들 다 아는데 왜 굳이 쿄키로 하냐 이거야. 이빌까지야 그렇다 치자. 이빌은 사람 이름이 어떻게 이빌이야 이렇게 막 미국인들이 황당할 수가 있는 이름이니까 이빌을 뭐 나라쿠로 바꾸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 히로무는 왜 굳이 쿄키냐 이거지. 근데 뭐 몇 번이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WWE는 이름을 바꾸는 게 상표권 때문이죠. 상표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히로무는 본명으로 하는 걸 되게 싫어해. WWE는 본명으로 선수 로스터에 등록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를 WWE만의 인물로 만들고 싶어해. 그래서 이제 쿄키로 상표권 등록하고 쿄키로 물건 팔아먹고 이게 WWE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히로무가
큐키입니다. 큐키가 그냥 광기 이런 건가? 나라쿠는 나락이고 큐키는 광기 이런 이름이라고 해요. 이게 약간 광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타미, 나라쿠, 큐키. 그 히데오 이타미가 거의 뭐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 이 수준이라서 그때 욕을 많이 먹었다는데, 아 바쿠사이도 폭쇠라는 뜻이구나. 토요일에 스맥다운 가서 한빈이 앞에서 아는 척 해야지. 존시나 클래식 12월 이란 뉴스인데요. 존시나가 발표했던 존시나 클래식의 잠정 개최 날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피니쉬에 따르면 WWE는 12월 12일을 개최일로 검토하고 있지만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존시나 클래식은 지난 5월 10일 백래쉬에서 처음 발표됐으며 팬들의 참여를 통해 초대 클래식 챔피언을 결정하는 인링 경제 형태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참가 선수와 구체적인 토너먼트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12월 12일 역시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48 존시나 은퇴, 48 AJ 은퇴, 49 브록 레스너 은퇴, 51살 레이 미스테리오 액티브 현역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상반신으로 해놓고 레이만 문설트 막 공중 고개 돌고 있는 거 해놓은 게 되게 웃기네. 그것도 아직 최고 수준. 아니 이번 로우에서 경기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레이 미스테리오 여전히 정말 대단합니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본인의 은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나는 솔직히 요즘에 하면서 느끼는 게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는다. 내 몸이 이야기할 때 이제 시간이 됐다라고 말하면 나는 은퇴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느낌을 못 받는다. 난 계속해서 몸에게서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내 몸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레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 생활에 대한 의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레이 미스테리오. 그래서 인컨챔 제안을 바로 날먹하셨군요. 그니까요. 군터만 아니면 돼. 그니까. 또 레이 미스테리오는 로 중간에 가면을 바꿨습니다. 이게 앞에 1시간, 이게 뒤에 1시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뭔가 트리플레의 GM으로서 한 게 아닐까. 이거는 뭔가 선수로서 한 게 아닐까. 선수 레이. 게이블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레이. 이거는 트리플레아 GM으로서의 고충을 받는 레이. 그런 사이콜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농담을 해봅니다. 네. 분탕 칠 때는 빨간 거 쓰나. 그래서 짧게 프로 레슬링 한 문장만. 이게 프로레슬링이지. 특히 옛날 경기복, 아예 옛날 경기복이랑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옛날 그 경기복을 연상하게 하는 멕시코 문양이 있는 이 경기복이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다. 또 레이가 진짜 물론 게이블이 잘 받쳐주긴 했지만 정말 옛날처럼 경기할 수 있다는 걸 여전히 보여준 게 너무 좋았다. 2010년보다 폼 좋은 것 같은 레이. 저는 그 로열럼블 때 깜짝 복귀했던 그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여전히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20년이 지났네. 여전하네요, 둘 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둘 다 여전합니다. 멋있습니다. 커트 앵글, 레이 미스테리오. 여전한 20년간의 간극이 있었어요. 역사는 계속된다. 619 앵클락 반격. 앵글슬램 암드래그 반격. 이 둘 간의 그냥 클래식이었죠. 20년이 지나도 둘은 참 여전하네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커트 앵글, 레이 미스테리오. 특히 2002년 썸머슬램은 레전드 아니었냐 진짜. 진짜 2002년 썸머슬램은 진짜 너무 최고야. 정말 도파민 최고 경기. 레이 딸 WWE 입성이란 뉴스입니다. 미스테리오 딸 아이야 구티레즈가 WWE하고 계약했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24세인 아이야는 WWE 퍼포먼스 센터에 훈련을 시작했으며 NXT 내부 로스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미롭게도 현재는 아버지 레이와 오빠 도미닉이 사용하는 미스테리오가 아닌 자신의 본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메인 로스터까지 올라갈 경우 WWE가 미스테리오라는 이름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아직 안 정한 거죠. 네. 일단은 로스터, 내부 로스터. 우리가 이제 WWE.com 들어가서 슈퍼스타란 가갖고 NXT 정렬시키면은 얘가 없어요. 이거는 공식 로스터에는 아직 안 올라갔고 내부 로스터에는 WWE NXT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WWE 선수들 스탯만 보는 로스터에는 NXT에 이미 아이야 구티레즈가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명으로 올라가 있다. 아직 미스테리오라는 이름이 활용된 이름은 없다. 근데 아마 NXT에서 기믹 정해지고 뭐 이제 데뷔할 때쯤 되면은 어쩌고 저쩌고 미스테리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티노 블러드라인. 그니까 분명히 20년은 본 것 같은데 24살밖에 안 돼. 미스테리오 딸. 그니까 도미닉 NXT 관중석에 보이던 날 계약했나. 그거보다 한참 뒤에요. 그래서 이제
레이 딸 알리아 미스테리오 레슬링 훈련을 시작했다, 레슬링에 관심이 있다 라는 뉴스를 한 2달 전에 보내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맞물려서 WWE에 입성했으니까 앞으로 아마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아요. 락달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 기원합니다. 에이바가 굉장히 에바였잖아요. 에바처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티파니 핑크 변신. 티파니 스트래턴이 완전히 달라진 헤어스타일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여성 US 챔피언십을 잃은 티파니는 기존 이미지와 크게 다른 핑크색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며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아직 이번 변화가 단순한 스타일 변신인지 챔피언십을 잃은 이후에 새로운 캐릭터 변화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핑크가 되었다. 핑크의 생머리가 되었다. 원래는 살짝 펌이 있는 금발이었는데 지금은 핑크 생머리로 변신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캐릭터로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된다. 아마 이번 스맥다운에서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 핑크 색깔 너무 밤팀 진짜로 바비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관중들의 반응 한번 봐야겠죠.